엠마4 클래스는 인텔 ME 기술과 인텔 AMD 기술이 혼합된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엠마4 클래스의 엠마는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의 약자로 학생들의 단말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로그인 하시면은 보게 될 페이지는 내 장치 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엠마4 클래스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페이지인데요. 각 단말마다 학생이 속한 그룹 그리고 학생의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단말을 2개를 선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수업에 사용되는 단말이 이제 뭐 20개, 30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클릭하기 힘들 테니까 여기에 필터에 학생이 속하는 그룹을 일반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일반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선택을 누르는 것으로써 모든 학생을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들의 그룹을 그럼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느냐. 우측에 보시면은 보기 옵션이 선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 데스크톱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썸네일에 전체 학생들의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딴짓을 하는지 혹은 뭐 실습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현재 이 학생의 화면을 직접 모니터링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장치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학생의 화면이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은 네, 이렇게 전체화면 버튼을 눌러서 더 크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의 화면을 이렇게 집중하고 나게 되면은 선생님 자리에서 선생님 컴퓨터의 키보드 및 마우스로 학생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네, 바로 학생 컴퓨터에 이렇게 바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제가 키보드를 입력해도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키보드 입력도 가능한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컨트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 컴퓨터에 전해질 수 없는 중요한 명령어들, 그러니까 윈도우스 명령어들도 컨트롤 알트 델 혹은 아트 4 혹은 알트 탭처럼 상대방 컴퓨터에 원래 일반적으로 전송할 수 없는 윈도우스 명령어도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상대방 컴퓨터에 전송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 컴퓨터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복사한 뒤 클립보드 가져오기를 하면은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선생님 컴퓨터에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당연히 선생님 컴퓨터에서 복사한 내용도 학생 컴퓨터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코딩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한테 이제 코드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은 학생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에러 메시지를 이제 뭐 선생님 컴퓨터로 뭐 옮겨받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클립보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현재 이 1대1 세션이 녹화가 되고 네, 녹화 기능을 중지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해당 녹화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이제 고급 기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학생들 컴퓨터에 파워쉘, CMD 등 혹은 이미 스크립팅을 하신 게 있다면은 시스템 스크립트한 커맨드를 컴퓨터에서 선택하셔서 학생 컴퓨터에 이제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사용자라면은 다양한 기능을 이제 학생 단말에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 출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 컴퓨터를 실행하고 나면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되게 될 텐데요. 거기에 학년, 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선생님 컴퓨터에 표시되는 것처럼 학년, 반, 이름이 각 장치에 맞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시연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이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목록 보기를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가나다 순서대로 표시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정 학생 화면을 모든 학생들한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정 학생이 만든 사례를 다른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TV 화면에 공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멀리 있는 학생들한테는 잘 안 보이거나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화면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일반 페이지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공유를 누르십니다. 공유를 누르신 다음에 이 장치 공유 세션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는데요. 예시 이런 식으로 아무 이름이나 적어도 되시고, 공유하는 속성에 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보기만을 원하니까 여기 데스크탑 보기 전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하신다면은 그 시간 제한 같은 것을 거실 수 있지만은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시간 제한이 필요한 건 아니니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든지 혹은 그냥 학생 동의 없이 이제 공유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학생의 동의를 권하지 않고 그냥 알림만 가는 방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링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이 링크를 반한테 모두 공유하시면은 모든 반 학생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현재 이 학생의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학생들도 특정 학생의 화면을 자기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권한 옵션에서 보기 옵션만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한테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외부 강사들의 계정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부 선생님들의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가진 계정을 그냥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지만은 외부 강사가 모든 권한을 가진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정 그룹만 관리 가능한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내 사용자 페이지에서 새 계정을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이름, 이메일, 암호 등을 선택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실 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은 서버 권한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서버 권한을 클릭하셔서 어떤 권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들이 세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고 난 뒤에는 내 장치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원하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그룹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세팅했던 외부 강사 계정을 이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외부 강사를 세팅하고 나면은 그 강사님이 이 그룹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계정은 뭐 하나만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외부 강사분한테 드려도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 그룹에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뜨는데 여기서도 원격 보기만 가능하다던가 뭐 데스크톱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던가 같은 추가적인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엠마4 클래스의 다른 관리 기능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처음으로 각 단말 혹은 서버의 탐색기 기능을 살펴보실 건데요. 원하는 단말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해당 단말의 드라이브를 마음대로 이제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여기 내 파일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현재 엠마4 클래스가 설치된 서버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세팅한 그룹별로 각각 드라이브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드라이브를 자기 개인 클라우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파일을 올리시거나 학습 자료를 올리시는 등 선생님이 자기 웹하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이 공간을 자기 클라우드 및 웹하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벤트 보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장치에서 원하는 장치를 클릭하시고 이벤트를 누르시면은 현재 장치에서 서버에서 일어난 이벤트 로그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단말에서 뭐 오작동이 일어났다 하면은 왜 오작동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되지만은 혹시 원하신다면은 이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온 뒤 로그 이벤트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도 이제 이벤트 로그에 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수동으로 기입한 이 이벤트 로그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뭐 공장 초기화 하셨다거나 테스트를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거나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벤트 로그에 적으실 수 있고 이렇게 각각 단말별 이벤트 로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 이벤트를 클릭하시면은 모든 기기 그리고 모든 계정의 이벤트 로그도 이제 서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이 있는데 이 이벤트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시면은 엑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CSV 형식이나 JSON 파일 형식 등 다양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서버를 누르시면은 서버 백업에 대한 다운로드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로 서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계정들 그리고 단말 정보들이 혹시 서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복원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백업은 지금 수동적으로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자동 백업 다운로드가 되도록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계셔도 백업 파일들이 계속 생성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